안녕하십니까, 맨즈 헤어 승기쌤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투블럭 상고 머리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블럭 상고 머리는 남성분들이 절반 가까이 하시는 머리입니다. 특히 10대에서 20대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가장 대중적인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을 잘 시청하고 숙지하시게 되면은 분명 살롱 워크 하시면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섹션을 나눠볼 건데요. 투블럭 상고 머리를 한다 하시면은 무조건 섹션은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즉 남성분들 M자 이마가 시작되는 부분, 그 부분에서 일자 혹은 사선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나누는 이유는 이쪽 뼈가 과도하게 튀어나오신 분들은 이쪽 뼈에 있는 머리까지 제거를 해줘야 이 정도 폭이 되겠죠? 이 정도 폭의 머리를 제거를 해줘야 앞에서 봤을 때 볼륨감이 죽어 보입니다. 옆머리는 볼륨감이 쌓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볼륨감을 최대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상의 조건, 구렛나루 양, 머리카락의 두께 이런 거를 다 일단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에서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머리 위쪽은 윗머리의 디자인이고 이쪽은 아랫머리 디자인인데 이쪽 머리들의 특징이 머리가 과도하게 뜬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블럭을 하는 거죠. 이쪽 머리를 이 정도 높이에서 안 자르게 되면은 뜨는 머리가 애매하게 남으면서 오히려 받침대가 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에서 나눠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이 윗머리가 떨어졌을 때 양이 너무 없으면은 안 되는데 하면서 밑에 머리를 좀 더 가져와서 올려서 여기를 킵해 놓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에서 나눴으면은 이 머리들을 풀어서 이 머리가 내려왔을 때 충분히 옆에 머리에 덮는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냐 없냐를 먼저 보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없겠죠? 이 가발 같은 경우는 딱 적당한 길이로 있습니다. 이 적당한 길이라 하면은 이 귀 윗선에 손가락 두 마디는 넘어가게 머리가 남았을 때 가능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너무 휑하게 잘려 보이기 때문에 조금 피하는 게 좋겠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 정도면은 아주 좋습니다. 가발로 연습할 때도 이 섹션을 지금처럼 지저분하게 타지 말고 정확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가발의 특징이 이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를 정확히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빗질해서 가장 움푹 들어간 부분, 제 가발 기준으로 여기쯤이겠네요. 여기다가 대고 일자로 정확하게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백사이드 부분도 나눠줄 겁니다. 백사이드 부분은 이 연장선에서 여기가 가장 튀어나온 뼈가 되겠죠. 이 부분에서 사선대각으로 지금 보이는 이 햄라인과 평행하게 타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안쪽 머리 여기서 평행하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내렸을 때 어느 정도 모발이 있어주냐 한번 이걸 봐주시면 좋아요. 이 머리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이어 백 포인트에서 2cm 정도, 그러니까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내려와 주냐 안 내려와 주냐 이걸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머리카락이 많이 뜨기 때문에 디스커넥션이 여기서부터는 들어갈 거예요. 우리 투블럭 머리 자를 때 이쪽이 많이 뜨시는 분, 백사이드 이쪽이 많이 뜨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연결을 안 시켜줘서 길게 빼주는 거예요. 여기가 높은 상고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쪽에 가마가 위치한 분들이 이렇게 머리가 팍 떠버립니다.
항상 안전한 커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머리 정확히 나눠줍니다. 이제 뒤쪽으로 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 머리, 여기는 섹션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상고 머리를 자를 때 바로 이렇게 잘라서 연결을 시켜 버릴 거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나누게 되면 옆에서 보셨을 때 뚜껑머리처럼 밑에는 잘리고 위에는 안 잘린 이런 머리가 나오겠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섹션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항상 정면을 보고 이 섹션의 높이가 맞는지 손가락을 대고 거울로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실제로 내가 이 섹션을 이렇게 정확히 탔는지 제일 직관적으로 보기도 쉽고, 이렇게 내가 섹션의 높이를 맞춰준다 라는 거를 고객님께서 인지를 할 수 있게 고객님께 보여드림으로써 이 사람이 정말 디테일하게 머리를 자른다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렇게 맞춰보고 틀리면 수정해주고 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옆머리를 자를 때는 고객님들이랑 상담을 하겠죠. 옆에를 까맣게 할 것인지 하얗게 할 것인지, 구렛나루는 살릴 것인지 짧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잘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렛나루 양이 많이 없고 이쪽이 좀 까매 보이고 라인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15mm, 18mm, 23mm 이렇게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안경을 쓰시거나 이쪽에 다운펌을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12mm, 9mm, 6mm까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무엇인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부분을 회색, 검정색 라인이 사는지 길게 빠지는지 이런 거를 상담을 해주면 좋겠죠. 상담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고객님들이 디테일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고객님이 다운펌을 하신다 생각하고 옆에를 23mm로 자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23mm를 제일 많이 쓰진 않고 18mm를 제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23mm는 약간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렛나루가 들어봤을 때 양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구렛나루를 23mm로 잘라주면 좋겠죠. 자를 때는 과감하게 그냥 잘라줍니다. 그리고 편하게 이어 백 포인트까지 있는 머리를 잘라줍니다. 이어 백 포인트 꼭 여기까지만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잘라도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귀 뒤에서 대고 올려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뒤쪽으로 와줍니다. 뒤쪽으로 와서 고객님 고개 한번 쭉 숙여주실게요. 말하고 고개를 숙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옥시피탈본의 가장 튀어나온 뼈를 만져봅니다. 보통 가운데 기준으로 보면은 백포인트 살짝 아래쪽에 옥시피탈 본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머리를 잘라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 이상 올려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그쪽을 짧게 자르면은 이쪽이 하얗게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탭을 끼고 상고의 높이를 맞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뒷머리는 15mm로 잘라줍니다. 뒷머리로 갔을 때 왜 탭의 길이가 짧아지냐면 뒷머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옆머리보다 모발의 양이 많습니다. 여기를 똑같은 미리수로 자르게 되면 명암이 미세하게 틀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옆머리에 잘랐던 미리수보다 뒷머리를 자를 미리수를 한 단계 더
짧게 해서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mm. 옥시피탈 본 확인하고 그대로 쭉 올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파나소닉, 제가 쓰는 건 파나소닉 클리퍼인데 얘를 자세하게 보면은 이 날이 완전 뾰족하진 않고 약간 이렇게 뭉퉁한 느낌이 있어요. 이 뭉퉁한 게 옆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런 긴 머리 자를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바리깡은 일반적인 바리깡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바리깡은 이렇게 끝이 그냥 뾰족하게 돼 있죠. 이런 바리깡은 짧은 머리 있을 때, 짧은 머리 자를 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거는 제품 홍보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제 제품의 특징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제 커트 기법을 따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도구를 똑같이 하면은 따라하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자, 옆에 잘라주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백사이드죠. 일단 가운데 상고를 맞춰서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까지 쉽게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백사이드에 오셔가지고 여기도 같이 그냥 잘라줘도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백으로 갈수록 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덜 잘리면 여기가 명암이 짙어 보이겠죠? 그래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잘랐을 때 여기를 끝까지 이렇게 밀어버려도 되고 여기를 빼서 좀 길게 놔둬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이 집게 해놓은 거, 이 핀셋 처리 해놓은 머리가 여기를 덮어서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사이드가 뜨는 그런 불안감은 이런 섹션을 쓰면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잘라 놓고 상고 라인을 한번 맞춰봅니다. 미세하게 이쪽이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빗을 대고 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빗을 눌러서는 안 됩니다. 이 빗은 머리카락이 올라가지만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 정도로만 잡혀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르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빗을 대는 거고요. 얘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대고 연습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15mm 베이스로 상고 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5mm, 지금 이쪽으로 나오면서 클리퍼가 빠졌기 때문에 18mm, 23mm 이렇게 잘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라데이션을 맞춰줘야겠죠. 다운펌을 하실 거면 이 상태로 두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투블럭 상고머리, 뒷머리 상고머리를 자르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을 맞춰줍니다. 저는 15mm 다음에 바로 9mm로 넘어옵니다. 9mm로 넘어왔을 때 이 부분을 무서워서 처음에 자를 때 이렇게 밑에서 놀게 되면은 여기가 덜 잘려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9mm면 우리 그렇게 짧은 기장은 아니죠. 옆머리를 9mm로 자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얘지지 않는 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뒷머리 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9mm를 쓸 때 옆에 투블럭을 미는 것처럼 무서워하면서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9mm로 감각적으로 올려줍니다. 이 클리퍼 올려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진부하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도 올려보고 이렇게 길게도 올려보면서 그날 사람마다 그 감을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뒷머리도 사람마다 굴곡이 다 다르게 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가 뼈가 이렇게 툭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쭉 올려도 뭔가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경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내 눈에 이뻐야죠. 내 눈에도 이쁘고 고객님 눈에도 이쁘고 6mm로 바꿔서 잘랐습니다. 이때도 6mm도 뒷머리한테는 그렇게 짧은 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올려서 쳐버려도 됩니다. 뒷머리는 상고를 자를 때 오히려 덜 잘리면은 웃긴 머리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과감하게 잘라도 됩니다. 또한 뒷머리는 제일 빨리 길기 때문에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좀 과감하게 도전을 할 필요가 있죠. 이 뒷머리를 잘 자르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커트를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카메라로 보니까 가발이라 그런지 명암이 안 맞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발을 자를 때는 이런 클리퍼로 여기가 잘 안 잘려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툭 끊어놓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우리 그냥 끊어놓은 머리들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각이 보이잖아요. 이 각은 있으면 웬만하면 안 됩니다. 자, 6mm까지 자르고 라인에 잡아놨죠. 이 라인을 이번에는 4mm, 2mm 클리퍼로 바꿔줍니다. 먼저 4mm로. 이제 사람마다 자르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긴 미리수에서 짧은 미리수로 커트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반대로 짧은 미리수부터 긴 미리수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머리를 자르는 거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머리를 잘 맞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도 많이 가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도전도 해보면서 많은 걸 시도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엉성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 카메라는 눈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애매하게 안 잘린 이런 친구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줄게요. 저는 이런 거 정리할 때 좀 이제 제가 무서워서 2mm 탭을 끼고 여기를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머리를 자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게 편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그냥 바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뒷머리 그라데이션을 마쳤으면은 옆머리 라인을 따줄게요. 이 라인 따는 방법은 사실 이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 부분은 개인의 감성의 영역이라 생각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 귀를 너무 이렇게 당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귀랑 가까이 머리카락이 나신 분들은 당겨서 잘랐을 때 이 당겨진 살이 다시 돌아오면서 여기가 파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귀는 안 다치게 잘 정리를 하되 여기를 너무 당겨서 자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라인에 좀 집착하는 것도 되게 좋은 퍼포먼스죠. 이렇게 언더의 커트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핀셋을 제거를 해주고
일단 핀셋 자국이 있기 때문에 분무를 해줍니다. 분무를 할 때도 이렇게 그냥 뿌리지 마시고 정확히 내가 핀셋을 썼던 자리에 뿌려줌으로써 불필요하게 좀 뿌리는 거를 안 하면 좋겠죠. 이런 분무 하나도 되게 프로같이 해야 되는 게, 분무를 할 때도 고객님들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디테일하게 자르고 싶으면은 이 물에 젖어 있을 때 자르지 않고 이렇게 핀셋 자국을 물로 없앤 다음에 말려서 다시 자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야 이 본연의 모발의 흐름을 찾기가 쉽기 때문이죠. 자, 건조를 어느 정도 다 한 상태입니다. 이제 언더 부분의 커트가 끝났고 오버 부분에 핀셋 처리한 부분만 자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커트가 쉽게 끝날 거예요. 자, 이렇게 뒤로 돌려보게 되면은 일단 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에 있는 머리까지는 핀셋 처리가 안 된 그냥 상고로 올린 머리죠. 얘네들은 이 끝선이 그냥 올리기만 했기 때문에 이쪽엔 원랭스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랭스 커트의 특징은 굉장히 무겁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원랭스의 선을 층을 먼저 내줍니다. 지금 잘라야 될 부분은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에 있는 뒷머리까지 딱 이 머리만 잘라준다 생각합니다. 이때는 머리카락 길이를 자른다기보다는 이렇게 눕혀져 있는 원랭스의 선을 그래듀에이션의 선으로 바꿔준다 생각하고 빗의 각도 그래듀에이션 1cm만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원랭스의 선이 부드러워지겠죠? 이때는 이 머리를 너무 들어서 자르지 않고 어느 정도 밑에서 잘라줍니다.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까지 쭉 연결을 해줍니다. 이때 긴 머리가 나오는데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 핀셋으로 나눠둔 윗머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머리가 많이 뜬다 했죠, 가마 때문에. 그러니까 핀셋으로 제껴놓고 아래쪽은 잘려있죠. 투블럭 상고의 머리는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기준으로 앞뒤로 디스커넥션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연장을 해준다 생각하고 이 뒷머리에 잘랐던 이 모양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임의의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가이드를 만들어줄 때 중요한 점은 이 귀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게 이 햄라인 선에서 한 요 정도로 라인을 맞춰줍니다. 요 정도니까 바로 내려서 이 정도. 그러면은 이쪽의 머리는 길게 있고 안쪽은 잘렸기 때문에 부피감은 죽고 뜨지는 않는 그런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아까 우리가 뭐라 했죠? 여기 귀 위에 손가락 2마디 이상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 2마디 안쪽에 머리가 안착되도록 잘라줍니다. 바로 잘라도 되겠죠? 이때는 구렛나루 선까지 잘라준다 생각합니다. 자, 옆 라인이 완성이 되었네요. 이렇게 잘라놓고 이제 앞머리를 자릅니다. 앞머리는 고객님이 원하는 기장에 설정해주면 되겠죠? 저는 눈만 안 찔리게 하는 기장으로, 아니 얘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 예쁜 기장으로 자르겠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너무 원랭스의 각도로 자르게 되면 앞머리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빛의 각도, 빛살이 나를 볼 수 있게 하고 잘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빛살이 나를 볼 수 있게 하고 손바닥 나를 볼 수 있게 하고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원랭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층이 난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자세 고정하고 잘라줍니다. 여기서 너무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이쪽 머리가 팍 잘려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앞쪽에서 자를 수 있는 머리들은 다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에 코너가 나오게 됩니다. 이 코너는 정말 조금, 이 정도만 잘라주어도 정면에서 봤을 때 연결이 잘 돼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디 포지션을 웬만하면은 이 정도에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르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자, 라인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라인 위에 우리가 층을 올려야겠죠. 층을 올려줄 때는 저는 앞머리 먼저 층을 올려줍니다. 앞머리에 층을 올릴 때는 뒤에서 이렇게 잘라서 층을 올릴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측면에 서서 세로의 층을 올려줍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가로로 자르게 되면은 층은 빨리빨리 자를 수 있겠지만 디테일함이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측면을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푹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머리가 짧게 잘려서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떨어지는 머리가 볼륨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머리가 잘려서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는 더 미끄럼틀처럼 깎여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상을 봤을 때 여기가 좀 꺼진 분들은 여기를 살려서 쌓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머리는 웬만하면 많이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자를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로로 자를 때도 이 라인을 전부 다 일자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일자로 자르게 되면은 둥근 두상에 일자의 커트 내렸을 때는 오목한 형태가 나오겠죠. 이런 오목한 형태는 우리가 레이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레이어의 형태는 특징이 볼륨감을 없앨 때 쓰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쌓아줘야 되겠죠. 앞머리 볼륨감이 살 수 있게 이대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층을 쌓을 때도 웬만하면 굴려주는 층을 만들어줍니다. 가운데 기준으로 그냥 3등분, 층은 3등분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첫 번째 걸 해볼게요. 여기는 웬만하면은 안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여도 충분히 두상의 굴곡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었을 때 이쪽이 코너가 나온 거를 굳이 제거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쪽은 또 자를 게 없겠죠, 많이.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 이렇게 층을 올렸어요. 층을 올리는데 층을 정확히 올리지 못하게 되면은 앞머리가 계속 무거울 거예요. 우리가 층을 올리는 이유는 앞머리를 가볍게 표현하려고 올리는 건데 층을 잘못 올리면 앞머리가 계속 무거운 거죠. 앞머리를 가볍게 자르고 싶으면은 앞머리의 끝선이 어딘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보셨을 때 지금 보이시는 머리들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쪽 머리가 앞머리의 끝 라인이에요. 그럼 이 끝 라인의 위에 있는 머리들은 정확히 잘라줘야 앞머리가 가벼워지겠죠. 얘를 반대로 가로로 들었을 때는 그 라인을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세로를 더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앞머리 라인 정확히 봐주고 그 위에 층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옆머리 라인에 대한 층도 올려줘야겠죠? 마찬가지로 들었을 때
안쪽은 디스커넥션이 되어 있겠죠? 들었을 때 여기까지가 옆머리의 라인의 머리입니다. 여기는 자르면 안 되겠죠. 그 위에 머리에 층을 올려줘야 됩니다. 여기는 2번 나눠서 잘라줍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의 사선으로 있지만 이거를 굳이 의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잡아놓은 이 머리에 대한 층을 정확히 올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내려서 나온 이 라인이 그대로 표현이 되면 잘 자른 거겠죠? 그리고 이 백사이드에 있는 머리, 얘네들도 층을 올려줄 겁니다. 이때는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에 있는 머리 제외를 하고 여기에 층을 따로 줍니다. 얘네들도 하나, 둘, 2개의 층을 올려줍니다. 옆머리와 마찬가지로 라인 위에 정확히 층만 올려주면 됩니다. 라인은 이쯤이겠죠? 지금은 보여드리려고 이상하게 자르고 있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은 이제 아까 바리깡으로 연결한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안쪽에 있는 머리, 이 정도 머리겠죠? 여기에 층을 올려줄 겁니다. 이때는 골든 포인트에 있는 머리, 그 위쪽의 머리에 층을 올려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하면 이렇게 둥글게 층이 나 있죠. 이러면 잘 자른 겁니다. 이제 질감 정리를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질감 정리를 굉장히 간단하게 합니다.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앞머리의 양을 한번 체크를 하고 앞머리에 라인을 제외한 머리를 들어서 잘라줍니다. 이때는 3분의 1 정도만 잘라줍니다. 그럼 앞머리가 실시간으로 가벼워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커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다시 이만큼만 잡고 들어서 잘라줍니다. 항상 틴닝은 모발의 3분의 1 지점만 하면은 안전합니다. 자, 앞머리 투명감이 어느 정도 보이죠? 그리고 정수리 부분에 양이 많으면은 잘라주고 양이 많지 않으면 잘라주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옆머리의 질감 정리는 저는 이렇게 그냥 2개 잡고 들어서 라인에 있는 머리는 조금만, 너무 라인이 날아가도 안 이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 머리는 깊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겉단의 머리는 다시 끝부분만 2번 나눠서 라인 쪽 무거우면 2번 잘라도 되겠죠. 그리고 안쪽 깊숙이 1번, 바깥쪽 1번. 자, 백사이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어서 라인 내가 자르고 싶은 만큼 잘라주고 중간 안쪽 2번, 끝머리 1번. 자, 백사이드 2번째 섹션 똑같이 라인, 중간, 끝. 그리고 상고머리, 여기는 안쪽 머리 한 이 정도는 제껴놓고 안쪽을 과감하게 뿌리 틴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들어서 한 번, 내려놓고 한 번. 자, 이렇게 하면은 안전한 투블럭 상고 커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